선생님이 그림을 그릴 때 좀 굵은 선으로 그릴까? 어떤 선을 갖다 그리는데 이렇게 그리면 그림이 연결되어 있나요? 이렇게 그리면 그림이 연결되어 있나요? 이렇게 그림이 연결되어 있나요? 우리가 보통 연결 안 돼 있는 것들은 여기 사이에 구멍을 뚫어 놓죠? 여기가 x가 a입니다. 현재 그림은 이 그래프들은 싹 다 fx라는 그림인데 첫 번째 fx라는 그림은 a에서 그림이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불연속입니다. 불연속이라고 얘기합니다. a에서 불연속입니다. 두 번째 건 여기는 채워져 있고 여기는 비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a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지 않은 거죠. 떨어져 있죠. 연속되지 않습니다. 불연속입니다. 세 번째 거는 여기가 x가 a인데 지금도 그림을 그리다가 손을 떼고 다시 점 찍고 손을 떼고 다시 그려야 되니까 이거 불연속입니다. 그림이 깔끔하게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불연속인 상황이고요. 첫 번째 게 불연속인 이유는 함수한테 a를 대입한 이거는 이름이 함수값.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불연속입니다. 두 번째 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지 않아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연속입니다. 세 번째, 극한값은 있나요? 극한값은 비어진 점이 비어진 점의 y좌표가 극한값이고요. 채워진 점이 함수값입니다. 지금 세 번째 거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지 않기 때문에 불연속인 상황입니다. 이런 세 가지 경우만 아니라고 한다면 함수 fx는 a에서 무조건 연속일 겁니다. 즉, 첫 번째, a를 갖다 대입한 함수값이 정의가 되고 두 번째,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서 극한값이 존재하고 세 번째, 함수값과 극한값이 달라서 그림이 끊어지지 않도록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조건만 만족했을 때 우리는 fx라는 녀석의 값을 a에서 연속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세 개 중에 한 개라도 만족 못하는 게 있으면 우리는 불연속이라고 얘기합니다. x가 a에서 불연속이라고 할 겁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그런데 문제 풀 때는 문제에서 뭐 연속에 되도록 하는 a, b를 구하세요.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함수값, 우극한, 좌극한이 똑같으면 1, 2, 3번을 다 만족하는 것 같은데? 이거 세 개를 같다고 놓고 문제를 풀 겁니다. 문제 풀 때는 이거 세 개를 같도록 하는 미지수 K를 구하든지 뭐 A를 구하든지 할 겁니다. 여기까지 납득되시는 거 맞나요? 네. 그럼 이거랑 관련된 내용만 먼저 봐보겠습니다. x가 a에서 연속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첫 번째 함수값이 정의가 되고 두 번째 극한값이 존재하고 세 번째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야지 우린 연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연속인 녀석의 값은 세 개 중에 단 한 개라도 만족하지 않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불연속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거는 A에서 불연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다른 값에서 불연속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A에서 조사했을 때 불연속이라고 한다면 B에서는 연속이 될 수도 있는 거지.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방금 설명했던 내용을 가지고 질문에 답을 내보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개 모두 다 0에서 x가 0에서 불연속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셋 다 모두 불연속인데 이유를 설명하세요. 자, 첫 번째 거는 왜 불연속일까요? 네, 0 대입한 함수값이 정의되고 있지 않아서 불연속입니다.
두 번째 건 왜 불연속이죠? 좌극한 값은 1이고 우극한 값은 이어서 좌우극한 값이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0에서의 극한값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래서 불연속입니다. 세 번째, 왜 불연속이죠? 네, 0에서의 함수값과 0에서의 극한값은 1과 2로 다른 값인가요? 이래서 불연속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이제 구간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데,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등호가 있으면은 대괄호를 가지고 표현할 겁니다. 하지만 등호가 없을 때에는 중괄호를 가지고 설명할 겁니다.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가 x의 범위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거를 이 범위를 구간이라는 용어로 가지고 표현하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표기할 겁니다. 이거를 열린 구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열린 구간 2부터 3까지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등호가 있다고 한다면 그 녀석은 대괄호를 가지고 표현할 거고요. 이건 닫힌 구간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열린 건 등호가 없다는 얘기고요. 닫힌 건 등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쪽에만 등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쪽에만 등호가 있으면 2는 열린 구간, 3은 닫힌 구간으로 표현할 건데 이거를 반 열린 구간 또는 반 닫힌 구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x의 값이 3보다 같은 녀석의 값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x가 3보다 같다고 한다면 3이라고 하는 거에 등호에 있으니까 3은 닫힌 구간으로 표현할 거고 3보다 같은 모든 숫자를 이 구간으로 표현할 때는 엄청 큰 숫자까지 무한대라고 표현할 건데 무한대는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을 등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옆에는 반드시 열린 구간으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1부터 2까지 그리고 x의 값이 3보다 크다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구간으로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1부터 2까지는 닫힌 구간으로 표현할 거고요. 3에는 등호가 없으니까 3은 이렇게 표현할 거고 무한대도 이렇게 표현할 거죠. 또는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것 또는 저거라고 하는 표현은 구간과 구간은 반드시 컴마로 쓰시면 안 됩니다. 또는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반드시 합집합으로 쓰셔야 됩니다. 일부 책은 컴마라고 하면 안 되는지 알면서도 귀찮아서 이거 타이핑하기 귀찮아서 그냥 컴마라고 표현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이 잘못된 거지 컴마를 쓰시면 안 됩니다. 구간과 구간은 반드시 합집합으로 쓰셔야 됩니다. 자, 밑에 거 가지고 연습해 보겠습니다. 다음을 구간으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건 둘 다 동호가 있습니다. 닫힌 구간 3부터 6까지입니다. 두 번째 거는 한쪽만 동호가 있습니다. 반 열린 구간입니다. 세 번째 건 2보다 커갔기 때문에 2는 닫힌 구간이지만 무한대는 닫힌 구간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7보다 작은 녀석이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7까지 열린 구간을 표현하면 되겠죠?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정의역의 값을 구간으로 표현해 보라고 합니다. 정의역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루트 속에 있는 값이 0보다 커나왔다가 정의역이죠? 따라서 x의 값은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구간으로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4까지가 정의역이네요. 두 번째 분수함수의 값은 정의역이 뭐죠? 분모가 빵이 아닌 모든 실수가 정의역인가요?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입니다.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의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까지가 될 건데 가운데는 반드시 합집합으로 쓰시라고요. 구간과 구간 사이는 반드시 합집합으로 표기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럼 극한의 기본 성질부터 다시 한번 설명해 봅시다. 극한의 기본 성질 fx하고 gx의 값이 둘 다 수렴했을 때 실수배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 무조건 수렴. 하지만 나누기는 분모의 값이 빵이 아닌 값이 있어야지만 수렴할 수 있는 거죠. 연소함수의 성질을 설명합니다. 일단 연소함수라고 하는 녀석은 말 그대로 그래프가
끊어져 있지 않고 연결된 함수라는 얘기겠죠?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었을 때 fx는 그 구간에서 연속 또는 그 구간에서 연속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가 뭐가 있어?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순으로 중학교 때부터 쭉 배워왔네? 그리고 또 배운 함수가 뭐가 있지? 유리함수, 무리함수까지는 배웠네? 지금 배운 건 이거밖에 없어. 거기에 가우스를 가지고 있는 함수, 절대값을 가지고 있는 함수들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의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나 모르겠네. 다항함수는 정의역이 뭐야? 다항함수의 정의역은 모든 실수인가요? 유리함수는 분모의 값이 빵이 아닌 모든 실수가 정의역인가? 무리함수는 루트 속에 있는 값이 0보다 크다가 무리함수의 정의역이에요? 가우스 함수는 정의역이 뭐야? 가우스도 모든 실수의 값을 다 대입할 수 있습니다. 절대값을 가진 함수의 값도 정의역은 모든 실수일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지금까지 배운 함수들은 이거밖에 없거든? 이런 함수들은 첫 번째,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모든 실수에서 연속입니다. 그럼 끊어지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분수함수는 A를 제외한 모든 실수에선 연속이니? 정의역이 A가 아닌 모든 실수고 정의역에선 연속이네? 이런 거 맞나요? 무리함수도 특정한 숫자 이상에서만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잖아. 그럼 무리함수도 정의역에서는 연속인가요? 가우스를 가진 함수는 계단 형태의 그림이었나? 가우스의 값은 연속이야, 무연속이야? 언제 무연속이야? 네, 정수일 때마다 매번 무연속이야. 요것만 특별한 거네. 가우스의 값만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지만 정의역에서 연속인 건 아니고 정의역 중에 정수의 값들에서만 불연속인 거네. 절대값 가진 함수는 이렇게 그렸었나? 연속인가요? 그럼 가우스 함수만 제외하고는 우리가 배워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함수는 정의역 내에서는 다 연속입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납득되시나요? 연속함수의 성질을 얘기해 보려고요. 극한의 기본 성질과 유사합니다. fx하고 gx가 모두 x가 a에서 연속입니다. 첫 번째, fx한테 3배 한 거, fx한테 5배 한 거, 이런 것들은 연속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연속일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다항함수한테 실수배 한다고 그 다항함수의 값이 불연속인 거 아니잖아. 여전히 다항함수니까. 두 함수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한 경우에는 다항함수끼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해도 여전히 다항함수니? 이것도 A에서 연속이겠네? 세 번째, 근데 이렇게 써버리는 순간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분수함수가 되어버리는 건가? 그럼 이건 불연속일 수도 있잖아. 어떨 때 불연속이지? 네, gx가 빵이었을 때 불연속인가? 쌤이 지금 A에서만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조사하기 때문에 A를 갖다 대입했을 때 분모에 있는 값이 빵이 아니라는 보장만 있으면 그러면 X가 A에서 연속이겠네. 하지만 이 보장이 없으면 불연속이겠네요. 네, 말이 되신 거 맞나요? 불연속일 수도 있겠네요. 불연속일 수도 있으니까 항상 연속이라고 할 수 없죠? 네 번째, 합성함수.
합성함수가 제일 어렵습니다. 보통 참고서에서는, 교과서에서는 실수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까지만 설명합니다. 하지만 합성함수 같은 경우에는 x가 a에서 fx도 a에서 연속이고 gx도 a에서 연속이면 합성함수도 a에서 연속일까 아닐까? 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fx라는 녀석의 값은 x-1이라는 1차 함수입니다. 이건 1에서 연속이 아니야? 1차 함수니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니까 1에서도 연속이겠죠? gx라는 녀석의 값은 x분의 1입니다. 언제 불연속이죠? 0일 때 불연속인가요? 0만 빼고는 연속일 거 아니야. 그럼 1에서도 연속인가요? 근데 선생님 만약에 g한테 fx를 집어넣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야? x값 대신에 fx를 대입했더니 이게 나와? 그럼 1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아 희한하네. 두 함수는 연속이었는데 1에서 연속이었는데 합성했더니 불연속이 될 수도 있어? 그럼 불연속이 될 수도 있으면 항상 연속이라고 얘기는 못하는 거지? 그럼 합성함수의 값은 대부분 불연속이라고 봐야 돼. 나눈 것도 대부분은 안 된다고 보는데 부모가 빵이 아니었을 때만 되는 거지? 그런데 이것도 되는 거 있지 않을까? 이 속에 있는 녀석의 치역이 밖에 있는 녀석의 정의역에 포함이 된다면 이 함수는 정의가 될 거야. 정의가 되면은 아까 이거는 이래서 정의가 안 되는 거잖아. 정의가 되면은 연속이야.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F를 G한테 대입하는 거지. F를 G한테 대입할 건데 F는 치역이 누구야? 네, F는 정의역 모든 실수, 치역도 모든 실수죠? 하지만 GX는 정의역이 뭐야? 0이 아닌 모든 실수야? 그럼 모든 실수라는 치역이 0이 아닌 모든 실수에 포함돼? 0이 아닌 모든 실수는 0이 없잖아 얘는. 0이 없는 게 다 있는 녀석을 포함해? 아니지. 이런 관계를 만족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발레를 들 수 있는 거야. 그럼 합성함수가 시험에서 문제 나오면 이런 말을 써주려면 말이 길어. 근데 이 말을 보통 안 써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 합성함수는 우리 무조건 불연속이라고 봐야 되겠네. 합성함수가 연속이 되려면은 뒤에 긴 설명이 있어야 돼. 합성함수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묻는데 긴 설명이 없으면 무조건 불연속이야. 근데 대충 긴 설명이 있는 것 같아. 그럼 참 그건 연속이야. 구분한 법 이해되셨나요? 자, 이 내용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 연속인 구간을 구하세요. 쌤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는 싹 다 정의역에서 연속이라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연속인 구간이라고 하는 건 정의역을 구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긴데? 2차 함수니까 정의역은. 근데 구간이라고 쓰라고 했으니까 모든 실수의 값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로 답해야 되겠네요. 두 번째 정의역이 3보다 크았던가요? 그래서 구간으로 쓰라고 하니까 3은 닫힌 구간, 무한대는 열린 구간으로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함수는 가우스를 제외하고는 정의역에서 연속입니다. 말씀하세요. 3에서 아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어떤 게 지금 책은 참 배우니까 되게 쉽게 구성하거든? 근데 시험 문제는 학교 시험 문제는 좀 쉬워요. 학교 시험 문제는 쉽고 수능 문제는 어려워요.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 풀기 위해서 공부하는 과정이 성실해야 돼. 성실해서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지만 어려운 문제를 그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생각해낼 수 있거든. 근데 쉬운 문제를 대충 건성으로 풀면은 그럼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은 다음 함수가 0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구분하려고 하는데
0보다 오른쪽에도 그림이 존재하고 0보다 왼쪽에도 그림이 존재하거든? 제일 첫 번째는 뭘 조사하자고요? 네, 0에서의 함수값을 조사하려고 하는데 0에 등호가 있는 거는 위야 아래야? 아래다 0 대입했던 1인가요? 두 번째, 리미트 x의 값이 0 플러스로 갔을 때 극한값이랑 0 플러스면 fx를 뭘 대입해야 돼? 1-x가 0 플러스야? 0 마이너스였을 때는 0의 왼쪽이니까 밑에 건가? 둘 다 0 대입하면 누구죠? 그러면은 극한값은 존재하는 건가요? 같나요? 학교 시험에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렇게 다 작성하셔야 돼요. 나중에 수능 보기 전에 수리논술로 시험을 봐서 대학을 갈 때는 풀이 과정이 이렇게 성실한 애들만 합격해요. 많이 생략하는 아이들은 합격할 수가 없어요. 별것도 아니죠. 내용을 가지고 꼼꼼하게 쓰는 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왜냐면 지금은 엄청 쉬운 걸 가지고 연습하는 거잖아. 나중에는 엄청 어려운 걸 가지고 풀어야 되거든. 엄청 어려운 것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풀 건데 쉬운 거 풀 때 충분히 연습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두 번째 거 조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확인할 건 함수값입니다. 0에서 함수값이 두 번째는 우극한 자극한 조사하려고 합니다. x라는 녀석의 값이 0 플러스로 갔을 때는 함수를 누굴 봐야 돼? x제곱 플러스 1을 봐야 돼? 0보다 작을 때는 뭘 봐야 돼? 극한값은? 그렇다면 이 값은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걸 만족하지 못해서 0에서 불연속인가요? 여기까지 전혀 문제 없죠?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그림을 보고서 답을 하라고 합니다. 0부터 4까지 범위에서만 답을 하라고 하거든? 0의 왼쪽 보지 말고 4의 오른쪽은 보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제가 열린 구가 0부터 4까지만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1대2번 값은 2가 맞니? 그러네. 1대2번 값 2네. 함수값은 진하게 칠해진 점이니까. 3에서의 극한값 2가 맞아? 향해 가는 점의 y좌표 2 맞아요? fx의 값은 2에서 불연속이라고 말하는데 2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네, 불연속이네요. 셋 다 모두 참이네요. 눈만 뜨면 맞출 수 있는 거네. 3번으로 갔습니다. 3번이 아까 예제 1번 문제 풀었던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놔둔 거거든? 예제 1번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예제 1번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살짝 난이도를 올렸습니다. 합성함수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따지라고 합니다. 현재 fx라는 녀석의 값은 0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fx의 값은 0에서 불연속인 상황인가요? 하지만 묻는 거는 fx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물어본 건 아니지. 합성함수의 값이 0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물어보는 거네. 그래서 나는 차근차근 서술형으로 출제할 때를 대비해서 차근차근 쓰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함수한테 0을 갖다 대입한 함수값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x라는 녀석의 값 0 플러스로 갔을 때 합성함수의 극한값과 x라는 녀석의 값이 0 마이너스로 갔을 때 합성함수의 극한값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합성함수의 극한값이 있는지를 조사하려고 하는 중이고요. 두 개 값이 똑같은지 다른지도 확인하려고 하는 중이죠. 그러면 0대2반 함수값은 누구야? f한테 0대2반 게 누구니? f한테 0대2반 1이야? 0대2반 함수값은 1이고 다시 1대2 했더니 1은 한 여기쯤일 건데 1대2반 녀석의 값 1이에요? 두 번째는 0 플러스로 갔을 때 0 플러스로 갔을 때는 극한값이 누구죠? 1인가요? 근데 이거 합성함수의 극한이잖아. 쌤이 뭐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갔을 때는 여기 있는 값이 만약에 이 점이 2,3이야. 2의 우극한이 누구야? 이렇게 가면 3 플러스 이렇게 가면은
그냥 3. 이렇게 갔을 때는 자 그러면 fx의 값을 선생님 t라고 써야 되나? x축의 평행한 상태에서 1에서 1로 가까이 가고 있잖아. 1 플러스야 1 마이너스야. 그냥 1이죠? 그냥 x축의 평행한 상태면 어떻게 하라고 이거를 극한값을 더 이상 극한으로 안 풀고 함수값으로 처리한다고요? 기억나세요? 1대 2번 함수값이 누구라고요?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0-로 갔을 때는 극한값이 누구지? 아, 0 플러스예요? 그때는 fx라는 녀석의 값을 t라고 쓰고서 t라는 녀석의 값이 0 플러스로 간다고 얘기하실 거죠? 다시 0 플러스로 갔을 때 극한값은 누구라고요? 다 똑같아? 극한값은 1이고 두 값은 1로 똑같습니다. 따라서 합성함수의 값은 1에서 연속인가요? 합성함수는 0에서 연속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연속일 조건의 값을 생각해 보세요. 연속일 조건을 생각하라고 하는데 1에서 연속인지를 파악하려면 1에서 연속성을 파악하려면 함수값 우극한 좌극한을 조사하는 건가요? 모두 똑같으면 연속입니다. 연속이라고 하니 똑같다는 얘기죠? 1대 2번 함수값이 누구죠? 1에서 우극한이 누구야? 1에서 좌극한은 누구예요? 따라서 k값은 k는 1인가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방금 풀었던 문제는 범위를 쪼개서 표현했던 거라면 지금은 범위를 쪼개지 않고 니네 보고 범위를 쪼개서 풀라고 하는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지금 예제 문제가 아까랑 차이점이 있다면 아까는 fx라는 녀석의 값이 어찌저찌 돼 1보다 클 때 작을 때 이렇게 출제했던 양식이라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의 식만 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식만 주고 있는데 x가 1이 아니면 나누기 할 수 있나요? x가 1이면 빵 되니까 빵으로 나누기 할 수 없잖아. x가 1이 아니면 나누기 할 수 있죠? 그게 x-1분의 x의 4승 마이너스 1인가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x가 1이면 어떻게 해? x가 1이면 1대 2하면 좌변은 빵 f1 우변은 빵이니? 그럼 이 값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모르지? 모르면 여기다가 그냥 f1이라고만 쓸 거야.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대부분 애들이 이거 처리를 못해. 여기다 f이라고 그냥 쓰면 되는데 f이라고 못 써서 못 풀어 더 이상. 자, 근데 문제 f1을 구하라며. 문제를 푸는 포인트는 요게 포인트네.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하니 어디서도 연속이란 얘기야? 1에서도 연속이란 얘기네. 이거 약분이 되냐? 약분하면 뭐가 남아? 네, 인수분해 하고 나서 x-를 약분하면 이게 남아요? 자, 그러면 우리의 바램은 1에서도 연속일 테니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서 1에서도 연속일 테니까 이것만 같으면 돼요? 아, 선생님 아까는 우극한 자극한 나눠서 풀었잖아요. 아까는 1보다 클 때와 1보다 작을 때가 구분되어 있었으니까 지금은 1인지 아닌지만 표현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극한 자극한 나눠서 풀 필요가 없어. 그럼 1대 2번 함수값이 이거랑 똑같을 건데 당연히 똑같을 건데 연속이니까 극한값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1만 대 2번 돼요? 극한값이 누구라고요? 그래서 f1 값이 4라는 얘기인가요? 자, 연소함수의 성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실수배는 연속이라고요, 무조건? fx도 연속이고 gx도 연속이면 실수배는 반드시 연속, 더하기 빼기 곱하기도 반드시 연속이라고요?
나누기는 100%는 연속이 아니라고 했죠? 나누기는 분모가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을 때, A에서 분모가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을 때만 연속이라고요? 합성함수는 어떻다고요? 합성함수는 어떻다고요? 10중 8구 합성함수는 불연속입니다. 아예 합성함수가 연속이냐고 물어보면 무조건 불연속이라고 답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말이 길게 나오면, 보충 설명이 길게 나오면 무조건 연속이라고요? 그 보충 설명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이 속에 있는 gx의 치역이 fx의 정의역에 포함되면은 이게 정의가 될 거고, 정의가 되면은 정의역에서는 연속입니다. 내 말 이해하신 거 맞나요? 그런 말이 보통 대부분 문제가 거의 100%야. 안 써있어. 안 써있으면 발레를 꼭 들 수 있어. 아까 발레 든 것처럼.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불연속이겠네? 자, 개념 확인 문제로 왔습니다. 첫 번째 개념 확인 문제는 fx, gx는 둘 다 연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은 연속이니? 사용한 연산이 실수배 빼기밖에 없습니다. 실수배 곱하기밖에 없습니다. 연속이죠? 나누기입니다. 부모가 빵이라는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연속성을 조사하세요. 언제 연속이야? 다항함수니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가요? 언제 연속이야? 정의역 2가 아닌 모든 실수에서 연속입니다. 언제 연속이죠? 정의역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범위에서 연속인가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같은 범위에서 연속입니다. 경고 들어갑니다. 자,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녀석은 최대 최소의 정리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그림을 1차 함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리고 싶습니다. A부터 B까지만 그리고 싶습니다. 그럼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하나요? 제일 작은 게 최소값, 제일 큰 게 최대값인가요? 포물선의 값을 대충 여기만 그리고 싶습니다.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하나요? 분수함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수함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리고 싶습니다.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하나요? 이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수함수의 값은 정근선을 사이에 두고서 끝없이 올라가고 끝없이 내려갈 수 있죠. 이러면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리함수가 있는데 무리함수에 대해서 일부분만 그리고 싶습니다. 최대값, 최소값은 존재하나요? 최대, 최소의 정리라는 파트입니다. 최대, 최소의 정리라는 파트는 함수가 A부터 B 사이에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등호가 있는 A부터 B까지 범위에서 연속이라는 이 한 가지 꼴랑 이거 한 가지 조건만 있으면 무조건 최대값과 최소값은 있습니다. 이게 최대 최소의 정리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거 내용 정리 가지고 물어볼 게 없어. 그래서 뭘 물어보냐면 그냥 최대값 최소값 구하세요. 중학교 3학년 때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고등학교 1학년 때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의 최대값 최소값, 그런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고만 출제합니다. 선생님이 방금 전에 얘는 A하고 B 사이에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거든? A, B 사이에서 지금 불연속이면 최대값 최소값이 없었나요? 불연속이어도 최대값 최소값은 있을 수 있어. 만약에 불연속인 녀석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어. 여기 A에서부터 B까지 그림을 그렸어. 제일 큰 게 최대값, 제일 작은 게 최소값일 거 아니야. 설령 A하고 B 사이에서 불연속이어도 최대값, 최소값이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없을 수도 있어. 항상 있는 건 아니죠. 항상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연속이었을 때 항상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불연속이면 항상 있다는 얘기를 못하는 거지 무조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대 최소의 정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아무도 시험에 틀리지 않습니다. 포물선이 있습니다. 대칭축의 값이 누구예요? 대칭축의 값 2라고 합니다. 근데 그림을 다 그리지 말고 0부터 3까지만 그리라고요? 두 칸 한 칸? 그럼 뭐 대입한 게 최대값이야?
0 대입한 게 최대값이고 최대값은 누구예요? 최소값은 뭘 대입한 게 최소값이죠? 2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인가?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런 유치한 수준으로 물어봅니다. 분수함수가 있습니다. 점근사의 값이 누구예요? 몇 사분면에 그리는 거야? 말해. 2, 4분면과 3, 4, 4분면에 그래요? 그런데 0부터 3까지만 그리라고 한 것 같은데? 0부터 3까지는 이런 데 있으려나? 그럼 0 대입한 게 최소값, 3 대입한 게 최대값인가요? 0 대입했습니다. 3 대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리면 출제합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의 정리는 내용 정리로서의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녀석은 내용 정리로서의 의미가 아주 큽니다. 사이값 정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게 사이값 정리고, 두 번째 게 사이값 정리의 응용이라고 하는 건데, 시험 문제는 사이값 정리의 응용을 가지고 출제하는 편입니다. 자, 먼저 두 가지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닫힌 구간에서 연속. 아까 최대 최소의 정리는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였는데. 두 번째, A를 갖다 대입한 함수값과 B를 대입한 함수값 사이에 존재하는 그 두 개의 함수값 사이에 존재하는 녀석으로서의 상수함수.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을 선생님이 하는 중이냐면 A 대입한 함수값이 여기 있고 B 대입한 함수값이 여기 있는데 그 사이에 상수함수 찍 그려놨어. 이게 Y는 K야. 근데 그 사이에 그림을 연결할 수 있는 연속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은 1차 함수처럼 반드시 연결하면은 fx라는 녀석과 k가 만나서 생기는 근은 몇 개 있어? 이렇게 연결하면 k랑 만나서 생기는 근은 한 개야? 꼬불꼬불하게 여기 있는 것처럼 연결했을 때는 근이 몇 개야? 세 개야? 그런데 우리는 연속이기 위해서 무조건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두 점을? A부터 B까지 연속이를 무조건 연결해야 되지. 연결하려면은 K를 안 지날 수는 없지. 그럼 K랑 만나서 생기는 이 방정식의 근은 A하고 B 사이에서 요 사이에서 근은 무조건 있는 거지. 그 얘기야 지금.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얘기했고 FA라는 녀석과 FB 사이의 K라는 값에 대해서 방정식의 근인 C라고 하는 값은 방정식의 근에 해당하는 C라는 값은 열린 구간 속에 한 개 이상은 꼭 있다. 적어도 하나 이상은 꼭 있다. 이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사이값 정리의 응용을 가지고 보통 문제를 출제합니다. 사이값 정리의 응용도 딱 두 가지 표현이 있는 것 같은데 연속이란 말을 써놨네. 두 번째 표현은 어떤 표현이 있어야 되냐면 A를 갖다 대입한 녀석과 B를 갖다 대입한 녀석이 부호가 반대면 이 1번과 2번 연속이란 표현과 부호가 반대란 표현 이 두 가지 표현만 있으면 돼요. X축이 있었을 때 X축은 Y는 빵이니? F한테 A를 대입한 것과 F한테 B를 대입한 게 부호가 반대면 연속이 되게끔 그리려고 한다면 X축을 관통하지 않을 수가 없지. 그러니 방정식의 근에 해당하는 C라는 값은 A하고 B 사이에 어떻게 연결하든지 간에 근은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방정식의 근의 값은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꼭 있어요.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꼭 있다는 말을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C의 값은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해요 라고 서술해도 됩니다. 이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 연속, 두 번째 부호 반대 두 가지를 만족해야지 방정식의 근의 값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꼭 존재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문제인데 그냥 대충 보겠습니다. fx가 다음과 같은 식입니다. 그런데 나는 fc의 값이 3이 나고 들어가는 c의 값이 0과 2 사이에 그런 c의 값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과 2 사이에 그런 c의 값이 적어도 하나 이상 있음을 증명하고 싶은데 먼저 그러면 연속이란 말을 해야 되는데 연속이란 얘기 했네. 여기는 설령 연속 열린 구간이어도 연속은 꼭 닫힌 구간에서 연속해야 됩니다. 0대2 방과랑 2대2 관계 같지 않은데 0대2 방과랑 2대2 방과 사이에 상수함수 3의 값이 들어있다면 두 함수값들 사이에 상수함수가 들어있다면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fc의 값이 3이 나오도록 하는 근이 0과 2 사이에 적어도 한 이상 꼭 있어요. 0대2 반값하고 2대2 반값은 여기 있고 요 사이에 상수함수 y는 3이 있으면 연속이기만 하면은 0과 2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근이 꼭 있어요. 이 말이죠.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연속함수의 성질로 갔습니다. 연속함수의 성질. 다음 중 연속인 걸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연속이니? 첫 번째 연속이냐고요. 두 함수 다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가요? 둘 다 다항함수니까요? 두 번째, 곱하면 연속함수인가요? 세 번째, 나누면 연속함수인가요? 부모가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는지 검토해야 되죠? 이게 부모라면서요.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냐고요, fx. 그러니까 이건 연속인가요? 이건 부모가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 없어? 4에서 빵 될 수 있어? 이건 4에서 불연속의 함수겠네? 다음 예제 문제로 왔습니다. 다음 예제 문제가 최대값, 최소값을 가지면 구하고요. 안 가지면 구하지 마세요. 최대값, 최소값 있으면 구하고요. 없으면 구하지 마세요.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무료함수입니다. 무료함수의 그림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만 그렸을 때는 최대값, 최소값이 누군지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 녀석의 값은 2, 4분면 쪽으로 그리는 무료함수인가? 삼각 모양에서 2, 4분면 쪽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만 그림을 그렸다고 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한 최대값이 1 대입한 최소값은 두 번째 분수함수는 점근상의 값이 x는 2, y는 3인가요? 분수함수의 값이 x-2 몫의 값은 3 분자에는 1, 4분면과 3, 4분면에 그려야 되는데 범위가 0에는 동호가 있어? 0에는 동호가 있고 2에는 동호가 없어서 끝없이 내려가야 돼? 최대값은 0대 2반 마이너스 2분의 1 최소값은 없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는 그 끝을 알 수 없으니까 최소값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이값 정리에 대해서 빈칸 채우세요. 아까 했던 빈칸 레벨입니다. 시험에는 절대 이렇게 출제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이값 정리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되새겨보라고 문제를 억지로 쥐어짜서 만든 겁니다. 자, 얘는 방정식이 있는데 이 방정식 중에 왼쪽에 있는 세이값을 fx라고 칭하려고 해요. 오른쪽은 x축이네, 빵이. fx라고 칭했을 때 fx의 연속이라는 얘기는 했네. 0과 1 사이에서 닫힌 거에서 연속이라는 말은 했고요. 빵 대입한 함수값 음수가 맞아? 1 대입한 함수값은 2라서 양수니? 그럼 부호가 반대인 거지. f빵의 값이랑 f1 값이 곱해서 음수가 돼서 부호가 반대인 건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정리에 의해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방정식의 근해값이 0과 1 사이에 적어도 한 이상 꼭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사이값 정리에 관련된 문제를 몇 개 더 안내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으로 갔습니다. 3번, 4번까지 풀고 집에 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사이값 정리의 마무리가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근을 갖는다였죠? 적어도 하나라는 근을 갖는 거죠? 3번은 문제가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해? 사이값 정리는 적어도 하나의 근을 갖는다는데 이거는 오직 하나의 근을 가졌으면 좋겠대. 연속함수 fx가 있는데 연속이라는 보장은 했네? 빵 대입한 거, 1대입한 거, 2대입한 것들이 있는데 방정식이 실근이 1과 2 사이만 있었으면 좋겠어. 실근의 값이 1과 2 사이 있으려면은 빵은 x축이고 fx라고 하는 그림이 0, 1, 2에서 0대입한 거 음수, 1대입한 거 음수, 2대입한 게 양수면 그럼 여기서는 근이 없고 여기서는 근이 하나 있을 수 있나요? 0, 1, 2에서 양수, 음수면 여기서만 근이 존재할 수도 있나요? 이런 상황이 연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오직 하나의 실근의 값을 가지려면 F1 곱하기 F2는 A-5 곱하기 2A 플러스 1인가요? 얘는 0보다 작아서 부호가 반대였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F0과 F1은 A-2 곱하기 A-5인데 부호가 같았으면 좋겠다고요? 0보다 커야 되겠네요? 이걸 둘 다 동시에 만족하면은 1과 2 사이에서만 오직 하나의 근을 가질 겁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5까지입니다. 두 번째 거는 2보다 작다 또는 5보다 크다예요? 5보다 작은 거랑 5보다 큰 건 공통된 게 없습니다. 두 개의 공통된 범위는 그러한 정수의 값만 찾으라고 했나요? 정수의 값이 누구예요? 두 개 합의값을 구하시라고요? 이 문제는 실은 약간 잘못된 문제예요. 표현이 좀 잘못됐어요. 자, 그 다음 문제로 왔습니다. 표현을 0과 1 사이에서만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고 썼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오직이란 말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언년이 짐 싸는 소리가 뿌지직 들리네. 예은이 집중하고 있는 거 맞죠? 생각 딴 데가 있는 거 아니죠? 마이너스 D번개 1이고 마이너스 1D번개 4고 함수값들을 몇 개 주고 있거든? 함수값들을 몇 개 제시하고 있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까지 6개를 대입하네? 그런데 방정식의 근해값이 마이너스 2하고 3 사이에서 적어도 몇 개의 방정식의 실근을 가지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때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가지나요? M값의 가장 큰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근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을 수는 있지만 꼭 있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어. 그죠? 그럼 여기 사이에서는 근이 빵개가 제일 작은 값이야. 여기 사이에서는 몇 개의 근이 있을 수 있죠? 부호 바뀐 거 아니야?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는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근이 있을 수 있죠? 적어도 하나의 근이 있을 겁니다. 여기선 적어도 몇 개의 근이 있죠? 그럼 적어도 몇 개의 근이 있어? 적어도 4개의 근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을 완성할 수 있는 M값 중에 제일 큰 값을 찾으라고 합니다. 적어도 4개를 갖는다는 거는 적어도 3개를 갖는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 적어도 4개 이상의 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적어도 3개 있다고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 하지만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는 4인 건가요? 이해된 거 맞나요? 자, 여기까지 하면 연속 파트 수업을 다 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날 1월 1일날은 쉴 거고요. 금요일날 오실 때 연속 메가헤르츠 CPR 다 풀어오세요. 잘 가세요.